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티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통해서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있을 내용들 전반적으로 오버뷰하고 리뷰하고 오버뷰하고 뭐 그중에서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난판 페이롤 넘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드리고요. 이번 주에 있는 RBNG, BOC,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들 레이트 시전 관련해서 잠깐 내용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US 미국의 CPI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반적인 리뷰를 하자면 지난주에는 계속 내려왔던 마켓이 어느 정도 러스를 조금 리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수들이 위크를 마치면서 하이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특히 금요일 날 난팜 넘버가 좀 좁게 나와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다이스들이 리커버리 하이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 그렇지만 이게 뭐 계속 트랙션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장이나 반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맞물려서 이제 달러화도 계속 강세를 지속하다가 살짝 하이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연초부터 시작됐던 리스크 오프 환경이 리스크 온 환경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변화가 있을 거와 같은 그런 사인들을 좀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안심하거나 단정 짓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레이트 시전들과 관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시장이 발라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이번 주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매달 우리 첫 번째 금요일 날 인플로이먼트 넘버가 나오죠. NFP 넘버라고들 부르는데 미국의 이제 난판 페이롤 넘버인데 6월 중에 37만 2천 개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예상치는 26만 8천 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사실은 비트했죠. 전반적으로는 뭐 난팜 페이롤 넘버들이 이제 하향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3개월 연속 예상치는 웃돌면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도 0.3% 올라서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지금 오른 상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한테는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라운드를 제공해 줬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필요한 상황인데, 또 동시에 그것이 이제 경기 둔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고용시장이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 상태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나온 6월 중 난팜 넘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한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룸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아무튼 보통 난팜 넘버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중요한 팩터이긴 한데 요즘은 난팜 넘버 자체보다는 지금 그로스 프로스펙트하고, 그러니까 성장 전망하고 인플레이션들이 사실은 시장을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팩터들이기 때문에 난팜 넘버 자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그로스 전망, 성장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팩터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난팜 넘버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는 연준한테는 기존에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그런 취지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넘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롤 넘버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 잠깐 이어서 하자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아직은 다른 지역의 경제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는 스트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CPI 넘버는 지난번에 9월 중에 8.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은 상태고, 그래서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보다 더 높은 75 베이스 포인트를 이미 올린 바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CPI 넘버가 사실은 수요일 날 나올 예정인데, 뭐 다른 중앙은행들의 웨이트 디시전도 스케줄이 돼 있고, 이 CPI 넘버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뭐 좀 바뀔 수도 있고 더 공격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첫 번째 데이터가 지난주에 있던 난팜 페이롤이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던 난팜 페이롤은 일단은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룸을 조성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데이터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BNG가 수요일 날 레이트 디시전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현지 시간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퍼시픽 타임으로는 이제 화요일 저녁 때쯤 되는데 그때 이제 RBNG는 이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중앙은행 금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대로 지금 주요 디벨롭 네이션들 중에는 가장 높은 편이고 아마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하이크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머니터리 팔러시를 좀 타이트닝 그 긴축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 미팅에서도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언급했던 것처럼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CPI 넘버가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PI 넘버가 계속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 등 리스크 애셋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넘버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게 나오거나 내려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넘버가 나온다고 하면 최근에 시작된 반등장이 뭐 조금 더 지속되고 좀 트랙션이 생길 수도 또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넘버가 높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연준이 고용시장 넘버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처럼 빠르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CPI 넘버가 높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뭐 75 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또 근데 급격히 오르면 아무래도 리스크 애셋 마켓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고 반면에 이제 좀 CPI 넘버가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켓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는 CPI 넘버가 이번 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캐나다 미팅이 말씀드린 대로 또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미팅에 걸쳐서 뱅크 오브 캐나다도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을 단행하면서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냐 뭐 요게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뱅크 오브 캐나다 관계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펴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이나 주변국들, 뭐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해서도 계속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상호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서로도 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론트에서 어떤 주요 데이터들인지 다시 좀 리캡을 하자면 이제 화요일 날은 젊은 JEW 서베이 넘버가 나오고요. 경제 전반에 대한 센티먼트 넘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요 executive들이 독일의 이게 경제 현황,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주로는 이제 독일 경제에 대한 서베이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에 대한 경제 전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쪽 경기가 둔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센티먼트 넘버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가 이제 또 시장의 주요 이제 주목할 넘버 중에 하나고 수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트레이드 넘버들이 있고요. 영국의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넘버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호주의 인플로이먼트 넘버들이 나오고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그쪽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지만 이쪽에서 이제 수요일 날 호주의 인플로이먼트 넘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웬스데이에 있는 CPI 넘버에 이어서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PPI 넘버가 또 나옵니다. 이제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넘버가 나오죠. 그래서 물가 추이를 볼 수 있는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넘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도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GDP 넘버하고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넘버 그리고 미국의 특별히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또 금요일 날 예정이 됐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서베이 넘버들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니팩처링 넘버 이 부분은 이제 뉴욕주의 이제 매니팩처링 액티비티에 관련된 인덱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계속해서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까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넘버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이제 뭐 네거티브한 환경이다라는 거는 뭐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실제로 어닝들이 나올 때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리세셔너리 시그널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볼러틀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닝이 아마 또 상당히 마켓을 움직이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는 disappointing sales and profit 넘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세일즈하고 프로핏 에스티메이트를 많이 하향 조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은 낮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디서포인트한 넘버들이 나올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리세셔너리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테고 시장이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는 그로스 익스펙테이션이 부정적이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도 금리 정책도 긴축 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더 리세션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서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되는 어닝 시즌 동안에 실제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퍼폼을 했는지 많이들 좀 볼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마켓의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어닝 발표 기업들은 이제 펩시 컴퍼니가 투스데이에 있고 웬스데이에 델타 에어라인이 있고 더스데이에 TSMC,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있고 TSMC는 이제 세미컨덕터 컴퍼니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컴퍼니고 프라이데이에는 웰스파고, 시리그룹 등 이제 은행들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제 파이낸셜 컴퍼니들이 이제 어닝을 발표를 하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어닝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에서 이 컴퍼니들이 어떻게 지금 각 섹터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마켓이 당연히 주목을 할 것 같고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시장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